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낙동정맹 해운 풍류편입니다. 적막한 황무지 한 모퉁이에 다복하게 꽃피어 가지 휘었네. 장맛비 그치니 향기 가볍고도 보리 바람결에 그림자 한들 떼네. 술에 탄 이 뉘라서 보여줄까. 불과 나비 때만 날아든다네. 천한 땅에 태어난 것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슬퍼할 만하군. 최치원의 촉귀화였습니다. 해외여행이 활발하지 않던 8, 90대까지만 해도 백두대간 낙동정맥 들머리에 위치한 해운대는 우리나라 최고 인기 신혼여행지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백두대간 대한팔경 중 한 곳인 달맞이 고개를 끼고 있는 해운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전국의 데이터 명세로 누구나 추억 하나쯤은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고속철도를 이용해 수도권 사람들도 맛을 가듯이 쉽게 나들이 하던 곳이 된 지 오래입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사 ZDF는 세계 3대 해수욕장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외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아 관광객이 배나 하나 달랑 메고 줄줄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쭈구천을 대표하는 도심 속 관광 휴양지로 잠깐이나마 우리들이 풍류를 누릴 수 있는 백두대간 한류의 중심 발원지가 틀림없는 듯합니다. 봄이면 동백섬 쪽에서 피어오르는 해무는 키 큰 소나무와 백사장을 휘감고 돌아 와우산을 덮어 온 천지를 하얀 복화솜 이불로 덮은 듯 포근하게 만듭니다. 바다 건너 이기대 쪽에서 보면은 마치 해운대 일대가 피어오르는 전설 속 무릉도원을 보는 듯합니다. 어스름한 가을밤 화산 미포 꼬리에서 떠오르는 보름달은 LCT 허리를 타고 동백섬과 광안대교까지 연결되어 가히 밤하늘의 영롱한 천상의 세계를 보는 듯 환상적입니다. 해운대라는 지명은 신라 3대 천재 중 한 사람인 최치원이 말년에 전국을 유람하다 바닷가 소나무와 백사장 사이에 피어오르는 해물을 보고 경치에 감탄해 자신의 호인 해운에서 따붙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해운대 동물섬 전상에 풍류를 설하고 한류를 예견한 최치원의 동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00년 전 고은 최치원 하면은 한류의 원조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당나라 황소의 난을 토별하는 과정에서 토항소 경문이라는 명문을 써 내노라는 당나라 지식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토항소 경문을 읽은 황소가 놀라 정신을 잃고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그 유명한 신당서에서도 경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지금의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부국강병의 문화 선진국이었습니다. 중국이 가장 자랑하는 3대 발명품인 나침반, 종이, 화약이 모두 당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나라 시성 두손학과 교류하며 최치원이 쓴 시를 보고 어울하게 죽은 쌍여분 영혼이 나타나 시를 주고받고 친해져 세 사람이 한 이불 속에서 누워 하룻밤을 보냈다는 뒷이야기. 결국 두 여인은 천년의 한을 품고 성불했다는 설화는 땅, 명, 청 시대에 이어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니 가히 방탄소년단을 능가한다고. 사실 한류의 원조는 원효입니다. 원효는 최치원보다 200년 전 해운대에서 가까운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불광산 척판암에 앉아 천리안으로 중국의 화엄성지 당나라 종남산 태아사가 천재지변으로 무너져 천명의 대중이 매몰될 것을 예견하고 급히 깔고 앉은 판자에다가 해동 원효 척판 구중이라는 문구를 써 당나라 종남산 천태사로 던졌다는 이야기는 당나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 설화의 발설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 당나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려가 던진 판자의 글 해동 원효 척판 구중을 보고 목숨을 구한 천명의 대중이 당나라 삼낭주
천성상 화엄벌에서 원효의 가르침을 받고 일시에 992명이 성불하고 나머지 8명은 달굴벌 8고선에서 성불했다고 하는 전설은 당나라 설화입니다.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 당나라 유학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 어린 이 역사 동요 아름다운 강산의 금수강산으로 이어지는 역산을 흐른다에 놓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당나라에도 가지도 않은 원효가 당대 세계 최고의 문화선진국인 당나라에서 칭송을 받았던 이유는 원효의 저서 대성기신론소와 금강산매경론 때문입니다. 이 두 경전으로 원효는 당태종의 명을 받고 천축에서 불교 경전을 가지고 온 최고의 법성 현장의 쓴 인명학의 잘못을 지적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현장이 천축에서 가지고 온 상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상경으로 두었는데 원효가 65세 681년에 풀이를 해 금강산맹인이라고 이름 붙여 황룡사 백화조에서 강설했다고 합니다. 로는 보살이 쓴 책에만 붙이는 존칭이기도 합니다. 그 후 원효는 분황지 진나라는 존칭을 받았습니다. 신라 서라벌 분당서의 진나라라는 뜻입니다. 원효의 처남인 문무왕과 김유신은 3만의 병사로 매소성에 주둔한 세계 최고의 강병 소정방 서린기 휘하의 20만을 이 땅에서 완전히 쫓아냈습니다. 그 이전 645년 고구려 보잔왕 4년에는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 당태종이 이끄는 대규모의 군대를 막아냈고 고구려가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당태종은 부상을 입고 악정고투하며 직접 수레를 끌고 돌아갔다는 일화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이후 당나라는 신라를 만반히 보지 않았습니다. 원효와 최치원 두 선지식은 모두 우리의 현묘, 지도, 홍익인간 사상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작가는 생각합니다. 한마음 일심, 즉 자기 중심이 이기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이타, 이는 곧 널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홍익인간 사상이 아닙니까? 사실 원효와 최치원은 동아시아 한, 중, 일, 삼국에서 인정한 한류의 원조입니다. 일본 교토에 고산사라는 일본이 자랑하는 고찰이 있습니다. 고산사에는 원효의 사총 아우인 법성계 어상을 대명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상을 사모한 선모랑자의 생활을 1300년간 보존하고 있으니 더 덧붙이는 것은 신뢰입니다. 최치원이 지었다는 법정 화상전은 1082년 고려 대영사에서 판각되어 중국과 일본에 배포되었는데 중국으로 건너가 재간행되고 다시 필사되어 일본 고산사에 전해졌습니다. 나중에 최치원이 법장 하상전을 바탕으로 일본이 자랑하는 대일본 속장경과 대정신수 대장경이 근대 활자로 나왔다는 사실은 한류가 일본 문화 속에 깊이 흐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치원이 썩낭낭 비서문에는 나라 안에 현무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 한다. 이는 유불선의 근원이 되고 종교가 아닌 우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선지식이 설한 우리의 현묘, 지도, 풍류는 인류의 삶이자 한류란 신문화로 면면이 흘려 백두대간 낙동정맥을 타고 해운대에서 해양을 따라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해운대는 우리나라 사람 반, 외국인 반입니다. 감사합니다.